태풍 상사 매회 정말 재밌네요. 특히 4화에서는 태풍이 계약서로 당한 사기를 계약서로 되갚아주는 장면이 너무 통쾌했어요. 그리고 이폭스 정말 어디 안 가죠? 끼부리는 태풍과 미선의 러브라인은 또 왜 이렇게 달달한 건가요? 통쾌한 복수와 달달 모먼트 그리고 감동까지 다채로웠던 태풍 상사 4화 리뷰 시작해 볼게요. 불공정 계약으로 원단도 직원도 다 잃은 태풍이 표바코 회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뜻 이태리 원단 업체와 주고받은 문서를 전달하죠. 수수료 30%를 주는 조건으로 반품을 받기로 했다면서 환율 때문에 환불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정보까지 주면서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진짜 태풍이 대인배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얄미워서라도 안 알려줬을 것 같거든요. 표바코 회장도 이걸 왜 나한테 알려주냐며 태풍에게 되묻죠. 그때 태풍이 말합니다. 태풍 상사의 약속이기 때문이라고요. 와 이것도 진짜 멋있지 않나요? 신의를 지키는 태풍의 모습이 진짜 상사맨 같았어요. 그리고 태풍이 표바코 회장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걸음마는 현준이나 시키라면서 자기는 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 언젠가 사장님의 머리 위를 날 것이라고요. 진짜 사이다죠? 그런데요. 더 큰 사이다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풍을 찾아온 한 남자, 바로 트럭 기사님이죠. 그의 트럭에는 문제의 이태리 원단이 실려 있어요. 창고를 구하지 못해 길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던 그 밤, 태풍이 없는 돈에 주차장을 빌려서 원단을 쌌던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사님은 더 이상 쌓을 것도 없을 것 같고 며칠만 보관해주자 싶어 그냥 차에 실어뒀다는 거죠. 그 덕에 표바코에게 뺏기지 않은 원단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이태리 본사의 반품 조건이요. 수량과 품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반품을 받아주겠다고 했죠. 결국 표바코 회장은 태풍이 가진 원단을 얻지 못하면 반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표바코 회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원단 값으로 3배를 불러버리죠. 표바코는 너무 열받지만 태풍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요. 이미 배는 떠났고 왕복 물류 비용에 재고까지 떠안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100원이라도 벌어야 하는 철저한 장사꾼 표바코에게 이보다 나은 선택지는 없죠. 그걸 태풍이 이용해 한 방 먹인 거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스파이 고마진 과장이 활약을 해주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는 스파이는 아닙니다. 오히려 스파이를 연기하며 태풍에게 도움을 줬죠. 계약서에 단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서 5만 미터가 아닌 5만 야드로 믿도록 유도했죠. 그렇게 거래는 성사됐고 원단 판매 비용 3,372만 원을 번 태풍은 너무 재밌어 합니다. 주임님, 나 재밌어요. 그리고 삽다리 물류 사장님을 찾아가 미수금과 함께 꽃다발을 건네줘. 그의 손에 돈봉투와 함께 들려있는 꽃다발을 본 순간 저 진짜 소리 질렀어요. 태풍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먹지도 못하는 걸 뭐하러 사왔냐며 투덜대지만 꽃향기를 슬쩍 맡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태풍은 이까짓 돈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필요한 돈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며 사장님에게 사과하고 삽다리 물류 사장님도 사장으로서 내 직원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거라며 속마음을 털어놓죠. 그렇게 초보 사장이 흰머리 성성한 아빠의 오랜 지인에게 한 수 배우는 모습이 어쩐지 뭉클했습니다. 급한 미수금을 털어낸 태풍 미선은 이제 다음 스텝을 밟습니다. 바로 부산에 내려가 수출할 물건을 둘러보는데요. 이때 만난 사람이 바로 홍신상회의 정찰안입니다. 아버지의 오랜 인연인 그녀는 국제시장에서 환전과 국제송금으로 살아남은 상인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움직이는 부산의 큰손인 것 같죠? 아마도 이후 태풍 상사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인물인데요. 미선이 정찰안을 따라다니며 환율 기업과 재빠른 암산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사이 태풍은 슈박 대표 박윤철 를 만나죠. 32년간 안전화를 연구한 슈박 대표의 물건에 홀딱 반한 태풍은 미선과 상의도 없이 덜컥 계약을 하고 돌아옵니다. 당장 취소하라며 미선이 화를 내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태풍은 원가 3만원짜리 신발을 만원에 받아왔으니 하나당 5만원에 팔면 남는 장사다 라고 설득하죠. 이 부분에서 태풍의 모험심과 미선의 신중함이 대비되면서 로맨스 복선이 깔려요. 분위기를 풀기 위해 바닷가에 술자리를 마련한 정찰안. 술을 못 마시는 태풍이 재미없다면서 미선을 마음에 둔 직원을 부르겠다고 하죠. 그 말에 태풍이 질투하듯 대뜸 소주 3배를 해버립니다. 클라이맥스는 술 취한 태풍과 미선이 바닷가에서 바람을 쐬는 장면이에요. 모래사장에 미안해요 라고 적고 주임님을 향한 내 마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미와 요를 지워 안해만 남기면서 안해 이제 주임님 화나게 안해 라고 끼를 부립니다. 결국 화가 났던 미선도 웃게 만든 이 씬은 정말 너무 귀엽고 로맨틱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갑죠. 케이크를 들고 돌아온
돌아온 집엔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빚쟁이들이 몰려와 모든 게 엉망이 되죠. 이 압류는 IMF 시대의 수많은 가정들이 겪은 비극을 대표하는 씬이죠. 여기서 엄마가 입안에 결혼 반지를 숨기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인 모피코트를 세탁소에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이 작품은 정말 슬픔과 절망을 아주 미묘하게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길바닥에 나앉으면서도 결국은 지켜낸 결혼 반지와 아빠의 마지막 선물 같은 것들에 기뻐하면서 웃는 장면들이 귀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한데요. 그 와중에 상실감이나 절박함 이런 감정까지 부담스럽지 않게 전해지니까요. 그렇게 집을 잃고 태풍과 태풍의 엄마는 회사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태풍의 독백은 울림이 있었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길에서 힘든 일 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불쌍한 것도 위대한 것도 아니더라. 돈은 원래 그렇게 버는 거다 라고 말하는데요. 태풍이 직접 땀 흘려 일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온몸으로 깨닫고 더 이상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존중과 이해로 변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태풍 상사 사이는 정말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회차였어요. 특히 아버지가 26년간 쌓아온 신뢰들이 하나씩 태풍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래서 태풍의 성장도 눈에 띕니다. 일하는 것의 의미,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진솔하게 그려져서 좋았어요. 과연 다음 회차에서는 또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예고편으로 5화 전개 예측해 볼게요. 엄마 나 목 돌아간 것 같아. 구하라서 온 것 같아. 회사에서 밤을 지새운 태풍을 본 미선이 자신의 집 방 한 칸을 태풍 모자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케미는 집부터 회사까지 그야말로 24시간 이어지겠죠. 부산 포장마차 사장님의 이미 저질렀으면 수습하지 말고 성공할 생각을 하라는 말처럼 미선과 태풍은 집과 회사를 오가며 안전화 수출에 날개를 달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업체들을 찾아가 슈박이 했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안전화의 장점을 어필하죠. 다행히 반응은 좋았고요. 그렇게 희망적으로 흘러가던 분위기는 갑자기 반전됩니다. 미선이 부산 슈박 대표에게 송금을 마치고 물건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지만 어쩐지 소식이 없습니다. 물건을 보여주며 슬쩍 비친 불안한 박윤철의 표정과 부산국제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정찰하니 슈박은 생소하다. 물건이 있는 건 확인했지? 라는 게 복선이었나봐요. 조금 쎄했는데 역시 일이 터지고 말죠. 결국 부산으로 직접 물건을 받기 위해 내려간 태풍은 텅 비어있는 공장을 보며 당황합니다. 물건 여기 다 있었거든요. 정찰안의 도움으로 박윤철을 찾아냈지만 그가 승부수 기질로 안전화를 연구하느라 사채까지 끌어다 쓴 사실을 알게 되죠. 결국 빚더미에 나앉은 박윤철은 태풍이 준 돈 500만 원을 이자로 보내 겨우 목숨만 건진 건데요. 돈도 물건도 이미 사라진 상황. 그런데 이 물건을 사채업자도 아니고 태풍만 보면 시비 걸지 못해 안달인 표현준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지난 회차에서 표박호 회장이 태풍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요. 아마도 태풍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던 표박호 회장이 태풍이 시작하는 사업을 망치기 위한 수를 쓴 것으로 보이죠. 사채업자를 찾아가 물건을 현금화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다. 표박호 회장은 대형 해운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거래처들에게 물건을 떠넘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걸 믿고 물건을 뒤로 빼돌렸을 것 같아요. 태풍이 아무것도 못하도록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태풍은 분노에 찬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너무 차갑고 잔인한 현실에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버텨왔던 태풍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닙니다. 태풍은 사채업자인 희규를 찾아가 표박호가 제시한 것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하죠. 표장선이 해운 회사라면 태풍은 상사면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죠. 해외에 판로를 열어서 표박호 회장이 제시한 금액과 수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할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을 알아본 자신의 안목을 믿기에 할 수 있는 딜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인 사채업자의 입장에서는 그 제안이 나쁠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박윤철이 진 빚을 갚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국내에서처럼 직접 찾아가서 물건의 기능을 보여줄 수 없으니 해외에 보낼 홍보 영상을 찍는 것으로 태풍의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찰안의 자금력과 안전화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윤철이 함께 힘을 모을 것 같아요. 왕년에 앞스트리트 보이즈로 날려줬던 태풍이 직접 모델이 돼서 안전화를 신고 유리파편이와 불길이를 누비죠. 그리고 타고난 상사맨인 미선의 활약으로 물건이 먹힐 만한 해외 루트를 뚫습니다. 결국 미선의 상사맨으로서의 데뷔와 박윤철의 빅청산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는 태풍의 슈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보여주고 싶잖아요. 우리 안목을, 우리 물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뇌피셜 의견 함께 나눠보면서 본방 기다려보자고요. 상사맨으로서의 성장을 거듭해가는 태풍의 이야기는 10월 25일 9시 10분에 방영됩니다. 그럼 전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